안녕하십니까. 진실과 우리 팩트 소식을 전해드리는 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우리 보수의 미래, 정말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퇴근TV 가족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정치권, 특히 우리 보수 진영은 정말 조용한 날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공개 설전이 벌어지고 그에 따라 보수 내부의 균열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퇴근TV 가족분들은 요 근래 들어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사실 가장 지지율이 높은 사람은 장동혁 후보의 지지율이 정말 무섭게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거의 투표를 1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그 중에 거의 80%, 그러니까 즉 거의 8,000명분이,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8,000명이 장동혁 후보를 지지할 정도로 장동혁 후보의 열세는 뜨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왔냐면 장동혁 후보는 싸울 자세가 되어 있고 본인이 내뱉은 말을 약속을 지키는 것이 보수의 신뢰성을 끌어올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퇴근TV 가족분들 중에서도 장동혁 후보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김문수밖에 없다, 김문수 후보밖에 없다, 또는 한동훈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싸움이 이뤄지다 보니 보수 우파의 기득권 싸움에 따라 지지율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에는 50%가 넘었는데, 지금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17%까지 떨어진 결과이며, 저는 이 결과에 따라 비록 지금은 내부 분열이 일어났지만 전당대회, 즉 8월 22일 이후에는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그런 기반의 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참으로 안타깝고 좀 답답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리기 앞서 구독 그리고 좋아요, 좋아요 안 하신 분들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최근 이 보수 진영을 뒤흔드는 발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바로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문수 후보가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지금 화면을 바로 보여드리다시피 이 토론회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김문수 후보가 원래 이 토론회 안 나가려는 그런 스탠스를 보였지만 갑자기 또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가 나온 게, 지금 계엄으로 누가 죽었냐,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한동훈 전 대표가 돌직구를 날렸는데 그 돌직구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제가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좌측의 내용이 보이시죠? 김문수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이라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되겠죠. 계엄에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 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입당을 신청하면 당연히 받아야 한다. 면에도 정치적 타이밍을 봐서 고려하겠다. 요 내용만 봤을 때는 정말 김문수 후보의 마인드는 올바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김문수 후보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랬다 저랬다, 저랬다 이랬다. 요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다 보니 김문수 후보의 신뢰도가 정말 어마무시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버리는 듯한 그러한 스탠스, 즉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약간 좀 선을 긋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보여주셨었는데, 갑자기 입당을 한다면 당연히 받는다라고 입장이 또 바뀌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신뢰성 그리고 일관성이라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태도와 입장을 자꾸 바꾸는 모습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김문수 후보를 따라서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도 국민의힘의 크나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당히 지금은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오히려 배신자다.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 들어설 때 그 대선 날 너무 빨리 승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승복, 그리고 갑자기 또 다음날에 등산을 하러 갔나요? 거기서 이렇게 또 철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별칭이 또 김철봉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김문수 후보는 보수 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이긴 하지만, 이러한 말바꾸기 정치는 오락가락한 메시지는 국민과 정말 지지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이러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누가 발작 버튼 갑자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아무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 사태 이후에 찬성을 했고, 그에 따라 우리가 원치 않은 조기 대선 이것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을 막았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없었던 것이다. 유혈 사태가 없었다고 해서 계엄이 별거 아니라는 말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작년 12월 3일 실제로 계엄 해제를 주도했던 정치인의 책임감이 있는 반박이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그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과 함께 계엄 해제안을 밀어붙였고, 그걸 통해서 헌정 질서를 지켰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입장에서 보면 유혈 사태 없었잖아, 그러니까 별일 아니잖아, 이런 식의 발언은 현실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계엄령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그건 군의 정치 개입, 그리고 민주주의의 정지 버튼이자 어떻게 보면 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비상조치이긴 합니다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는 데 있어 정말 뭐 특활비 빵원, 정말 무궁한 지속적인 탄핵 29번, 탄핵 또는 또 뭐 했죠? 특검, 탄핵, 특검, 특활비 돈도 못 쓰게 하는 식물 대통령을 만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이러한 이제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계엄 사태를 일으켰다라 볼 수가 있겠고, 계엄 사태는 계엄령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논란에서 중요한 건 김문수와 한동훈 중 누가 옮느냐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보수가 지금 국민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느냐입니다. 김문수 후보의 오락가락한 태도는 분명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관되지 않은 발언은 결국 지지자들의 신뢰를 깎아먹는 그런 모습을 띄우고 있고,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완전히 버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공과 사를 냉정하게 구분해야 하고, 책임질 건 책임져야 하며,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하는 게 보수의 성숙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수 진영은 서로 공격을 하거나 내부 총질로 방향을 잃기보다는 공통된 가치를 지키며 국민과의 신뢰 회복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 말 바꾸기 정치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 누가 될까요? 저는 딱 감이 오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쨌거나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대권 주자가 되든 간에 분명한 것은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헌정 질서에 대한 책임감, 보수 정치의 명예와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딱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항상 청년 보수의 시선으로 앞으로도 날카롭고 정말 균형감 있는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TV였습니다.